네, 96쪽에 함수의 극대와 극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극대와 극소 전에는 무엇을 배웠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웠었죠. 그럼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거의 내용으로부터 결정이 됐었냐? f'x라고 하는 도함수의 부호로서 결정이 나더라.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됐다면? 플러스라는 값을 가졌다면 함수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썼었고요. 지금은 극대라고 하는 내용과 극소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 극대와 극소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 비교해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누구냐면 최대와 최소를 조금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단은 우리가 실생활 예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리산을 한번 갖고 와 볼까? 아니면 롤러코스터도 괜찮아요. 너희가 지리산을 등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애들이 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리산 안에서도 무슨 봉 하면서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있죠. 그럼 봉우리들을 조금 이걸 연결한 상태에서 산맥처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가 뭐 요런 식으로 산맥이 있다고 칠게. 요런 식의 산맥. 그럼 너희가 요렇게 첫 번째 산을 등산했어요. 우와 해가지고 여기 등장을 했어. 와 어때? 정상을 찍었네 이야 하고 맞지? 정상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산을 하잖아.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약간 종주 같은 느낌으로 내려가서 야 해가지고 여기 등산을 또 했어. 이 한 3일차에 등산을 또 했어.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게 산이냐? 여기가 아주 높은 산인데 고작 이 정도 높이가 산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의 높이의 산이 꽤나 성취도가 높은 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이쪽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요놈의 산 정상에서의 내용과 요놈의 산 정상에서의 내용은 높이가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얘도 산의 정상이었다는 거고 얘도 산의 정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대라고 합니다. 다시 가보자. 극대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용어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점, 내가 서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큰 값, 우리가 함수의 값을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크기가 가장 높은 점,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는 거야? 주변에서 가장 큰 점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해버리면 쌤 주변을 길게 잡아버리면 그냥 얘만 극대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잖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는 산의 봉우리처럼 그냥 조금 범위를 살짝 작게 잡았을 때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정상의 요소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정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산맥의 정상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 친구는 주변을 둘러본 거야. 너희가 여기 딱 산 정상에 서 있어. 주변을 둘러봐. 헤헤, 다 나보다 낫잖니. 그럼 이 점이 극대를 가지는 점이 되는 거고 그때 산 정상의 높이, 이 높이를 극대값이라 부르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극대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라고 말해주면 되냐?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점이 크기니까, 높이니까 가장 큰 값, 가장 큰 크기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극대의 상황이 극대, 그리고 그때 이 높이 크기를 극대값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극대라고 말할 게 일단은 극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극대만이 존재하냐? 아니라는 거야. 가장 높은 점이 있다면 누구도 있겠어? 가장 낮은 점, 극소가 있을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극대의 정의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점이었다면 극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장 낮은 점. 그렇다면 여기서 극소를 찾아볼게요. 어디야? 여기가 극소네. 여기가 극소네. 여기가 극소네. 되겠습니까? 그럼 또 극대의 또 다른 점을 찾아보면 여기가 극대네. 여기가 극대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점과 극소라고 하는 점은 여러 개가 나와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냥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점, 주변에서 가장 낮은 점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처음 했던 말, 최대와 최소랑 구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 최대, 최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전부 그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에 정의되고 있는, 내가 그럼 뭐 제한된 범위를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전체를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실수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제한된 범위든 실수 전체든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 최대의 점이 뭐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되는 거야. 가장 낮은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극대들 중에서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극소들 중에서 최소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극대와 극소는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극대와 극소, 최대와 최소는 뭐 서로가 연결된, 연관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극대, 극소는 말 그대로 산맥처럼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점, 주변에서 가장 낮은 점, 그리고 최대, 최소는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극대, 극소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이 극대, 극소를 찾는 법을 알아가야 되겠네? 찾는 법? 그럼 그 찾는 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요 놈을 함수의 그래프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함수가 어떻게 하고 있니? 야 하고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야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다가 산 정상에 도착했어. 어떻게 돼? 멈췄네. 그리고 어떻게 해? 롤러코스터처럼 야 하고 내려가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야 올라가는 것 뭘로 결정한다고 했어? F'X 미분계수가 뭐 한 거? 0보다 큰 그것의 부호가 양수일 때 올라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점점점점점의 그 요소로 본다면 도함수의 크기, 미분계수의 값이 양수 하고 있는 거야. 증가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점 접선이 눕고 있잖아. 점점점점 그 도함수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어떻게 됐어? 0이 돼버렸네요. 짜잔 이렇게. 그럼 0 되면 멈춘 거잖아. 그 다음 어때? 와 하고 내려가잖아. 그럼 그 접선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 감소. 마이너스의 부호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 크기가 0보다 크다가 도함수의 크기가 0보다 작아졌을 때의 그 시점 F'X가 뭐가 됐니? 0이 되는 이 순간의 점이, 자, 주변의 부호를 봤더니 플러스이다가 뭐가 됐을 때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때의 x의 값을 뭐라고 한다? 극대, 다시 x의 값은 극대라고 하는 점의 상황이고 그거의 fx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니?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고 친다면 x가 1이었다 치면 f1이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점이 극대점이 되는 거고. 되겠습니까? 찾는 법이라고 했어. 어떻게 찾는다? 도함수의 그 부호가 플러스로 가다가 0 찍고 마이너스로 가면 그때의 그 점이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극소는 어떻게 찾을까? 야!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됐어? 0 됐다가 다시 뭐 됐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감소하다가 0 찍고 증가의 모습을 만들어졌다면 그때의 이 점의 좌표,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극소가 되게 하는 점이 되는 거고, 극소값이라고 불러주는 그 크기는 그 x의 크기를 f에다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게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그 값이라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찾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극값을 구해주세요,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극소값을 구해주세요는 어떤 식으로 찾는다? 주어지는 함수 fx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고.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고. 그럼 0이 되는 지점을 찾았다면 그 0점 주변의 부호를 체크한다고. 마치 우리가 증감표를 확인한 것처럼, 증가 감소의 범위를 체크한 것처럼. 체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플러스로 가다가 0 찍고 마이너스 내려가면 극대, 마이너스로 가다가 0 찍고 플러스로 가면 극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정리, 그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을 전부 설명을 했다면 조금의 빈틈 포인트, 조금의 함정을 파기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의 문제에서 이 정도만 듣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딱 이거야. f'x가 0이 되는 이 x점이 있대. 그럼 0이 되는 이 x의 점은 그것이 극값이 되었을까요? 이 점에서 극값을 가질까요? 아닌 거야. 왜? 우리 극값을 가지는 상황은 언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극값을 가지는 거야. 됐니? 일단 그 상황 방금 말했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x는 0이라고 하는 점에서 얘는 극값을 이번엔 가졌대. 극값을 가졌대. 얘가 극값이래. 그러면 f'0은 0일까요? 이거 0이 헷갈리면 1로 바꾸자. 이렇게 1에서 극값을 가졌는데 f'1이 0일까? 그럴싸해 보이잖아. 왜? 아까 전에 우리 극값을 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f'x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0점 주변에 부호가 바뀌면 된다 했잖니. 얘 부호 바뀐대. 그럼 여기 0이 돼야 되지.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어때?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다시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말해봅시다.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뭐였다고 했어? 주변에서 가장 큰 점, 작은 점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작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니? 미분을 하고 있네? 근데 미분은 그냥 다 되니 함수가? 아니었죠. 우리가 뾰족한 점이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했잖아.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점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볼까? 함수가 연속이니까 여기가 뾰족해서 미분이 돼, 안 돼? f'1은 값을 안 가져.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보세요. 어때요? 주변에서 가장 낮은 점이 됐죠? 얘는 극소값이 됩니다. 극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96번을 보세요. 96쪽에 극값과 미분계수라고 하는 두 번째 네모 박스를 보면 밑줄을 그어줘야 돼. 무슨 밑줄을 그어줘?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 조건이 있냐 없냐의 유무에 따라 이것의 발례가 성립하냐 안 하냐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그것이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극값을 가졌다 라고 한다면 f'a는 무조건 0입니다. 방금 아까 적었던 상황은 이게 참이 된다고. 미분 가능만 던져진다면 무조건 참이라고. 근데 미분 가능을 살짝만 삭제해놔도 이런 발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극대극소 설명 끝.